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한국의 정치사는 정말 요동치는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물고물리는 갈등과 싸움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한 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거는 기대나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변화, 안보 강화, 또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데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새 변화에 대해서 한국의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의 정치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정치보다는 검찰이 더 많이 눈에 띄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치 부재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았고요. 정치가 없어졌다는 뜻은 결국은 정치적 위기가 심화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좀 정치가 자기 역할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희망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마음일 거고요. 해외 동포들 역시 고국의 정치가 제대로 제 역할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신년사가 상당히 짧은 그리고 담백한 신년사였는데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국가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만큼 국가 안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이랬습니다. 사실 연말에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 사회가 22일 동안이나 몸살을 앓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원칙 보수를 견제했거든요. 네. 그때 아마 이런 식의 비정상을 그냥 두고서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런 공공부문에서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대통령의 시행 역점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발언을 했어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김정은이는 직접 TV 앞에 앉아서 26분간에 걸쳐서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목소리가 이렇게 힘있게 들리지는 않았고요. 내용을 보면은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이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가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개선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고기 냄새를 맡게 하겠다, 남새, 채소죠. 또 버섯,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잘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겠다. 알곡을 생산 많이 하겠다. 그만큼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신년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북한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그렇게 강하게 제기한 적이 없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의미 있는 변화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김정은이 작년 말에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세계 시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이게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에서 제시한 것이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지만
1월에서 3월 사이에 뭐 우리 쪽에서는 키리졸브 훈련이라든지 독실 훈련 같은 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북한도 지금 전 군의 비상태세가 내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 군사적 도발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여전히 남북 관계는 좀 긴장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새해에는 정말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창조 경제라든가. 그런데 정치권의 소용돌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고성국 박사께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창조경제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창조경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경제팀이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현오석 경제팀으로는 좀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역부족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그동안 많이 되어 왔고요. 이것은 여당 새누리당 안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라든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강요들의 개편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이 개각을 통해서라도 박근혜 정부가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기업이나 서민들한테 좀 보내줘야 경제 활성화 쪽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틀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경제팀의 개편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번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존재감이 없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1년 정도 기간을 줬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좀 갈아야 되겠다. 네. 이런 여론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그러니까 장관들의 개각이 필요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75%가 변화가 필요하다, 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각은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상 장관을 가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사전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최소한 2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로 뭐 오늘 내일 개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해서 각 부처에 대한 업무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결과가 대개 2월 말 정도에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평가를 근거해서 개각의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다면 대개 2월 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해서 전면 개각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작년 말부터 개각설이 제기가 됐는데 2월 말에 만약에 개각을 한다면 2달 동안에 이 개각설 때문에 장관들이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장관들의 동료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긴급하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춘추관에 나와서 당분간 개각 없습니다. 대통령은 개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각설을 진화했습니다. 일단 개각설은 진화했지만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개각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밀하게 준비를 잘 갖춰서 2, 3월경에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도 잘해야겠지만은 정치권과 밀접한 상호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해엔 정치권 변화에 기대를 해도 될까요? 뭐 저도 그런 기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창조경제의 기본 프레임이 잡혔으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창조경제의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지만 입법부인 국회도 적절한 수준으로 예산도 좀 챙겨줘야 되고, 또 각종 법과 제도를 시적절하게 고쳐주고 또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야가 모두 자기 정쟁 때문에 발목을 서로 잡고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요, 그 국회 선진화법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서 네. 예산은 뭐 11월 말까지는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게 됐습니다. 또 그 밖에도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뭐 물론 해를 넘겨서 1월 1일 새벽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뭐 외척법이라든지 이런 부수법안들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보수정사 나온 몸싸움은 우리가 안 봐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국회도 우리 정치권도 이런 그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발맞춰서 조금씩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기대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고성국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2014년 새해를 맞이한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정치권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난 한 해 모두가 신물이 나도록 싸워봤으니 올해는 싸움보다는 화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정부도 정말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새해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